자, 그 다음에 테마 8번입니다, 여러분. 권리구제인데, 권리구제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내는 파트죠. 자,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좀 전에 여러분들하고 도시공객시설을 정리했습니다. 도시공객시설이 어디 위치하는지, 한번 볼게요. 기반시설을 설치준비 개량을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시공객시설이 되고, 요 도시공객시설에서는 일반론, 그 다음에 광역시설, 공동구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공객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사업으로 가는데 설치를 못하고 이게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경우가 있죠.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장기간 권리 침해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권리 침해를 했으니까 권리 구제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이와 관련된 권리 구제를 해준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고 그 이후에 권리구제가 지금 이제 생겨진 게 총 4개입니다. 첫 번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이 있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매수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럴 때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토지가 관내에 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하게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까지 해서 4개의 제도를 지금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한번 볼게요. 기출 횟수를 보시면 21, 2, 3, 5, 24회 때 안 나왔네요. 그죠? 24회 때 쉬고 21, 2, 3, 그 다음에 4회 안 나오고 5, 6, 7, 그 다음에 8회 쉬고 9, 30, 그 다음에 31회 쉬고, 그죠? 32, 33회, 34회에 2번이나 쉬었어요. 과거 출제 사례를 보면 2년을 쉬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한 번 정도 쉬거든요. 2, 3년을 내고 한 번을 쉬는데 지금 최근에 33회, 34회 2년을 쉬었습니다. 35회, 여러분 치료는 35회를 쉬어버리면 3년을 쉬죠. 그래서 과거 사례상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파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매수 청구권은 다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인데, 새로운 권리구제 방법, 아까 봤던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토지 활용, 그 다음에 의회 보고 해제 신청,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33회하고 34회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을 내리시는 경우는 이때까지 본 예가 없죠. 그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70% 정도로 보고 있고, 당연히 별은 3개가 되겠습니다. 학습 범위에 있어서는요, 매수 청구권이 탄생에 된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배경은 현재 판례죠. 그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 말고 새로운 권리구제가 왜 신설이 된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면 암기를 굳이 안 해도 새로운 제도가 탄생이 된 배경 속에 제도의 핵심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숨어진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매수 청구권의 일반적인 절차, 그죠? 절차는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그죠? 몇 개월 안에 6개월이죠. 여부 결정하고 매수한다고 하면 2년 안에 매수하고 매수할 때는 현금 매수가 원칙인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하는 거 그 절차적인 부분이 전통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를 거부하든지 매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죠. 매수를 해주면 되는데 매수가 처음부터 거부가 되고 매수가 지연돼요. 그러면 권리구제 방법으로서 토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에서 의회에다가, 그죠? 보고하는 절차가 있죠. 그 보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해제 신청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4개의 제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4개의 제도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매수청구권 권리구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전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내용 파악으로 들어가고 문제를 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권리구제 요 파트를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취지부터 먼저 설명을 갖다가 한번 도출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 어떤 분은 이런 세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목이 전인 토지. 근데 여기가 관리계획으로 도로를 설치한다고요. 기초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입안하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결정한 사람이 고시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에 지, 형, 도, 면까지가 고시가 돼가지고 효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로 라인이 금이 이렇게 쫙 꺼져가지고 여기가 도로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관리구로 결정 고시되니까 이 도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구속력이 생겼어요. 어떤 구속력이 생기냐면 동그라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만큼에 대해서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모 토지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제가 빗금치 부분만큼은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까? 수용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다. 근데 수용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데 여기서 시설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 요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시설인 상태에서 이걸 수용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이 토지를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를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했다는 것은 장기간 권리 침해가 온다는 이야기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침해했다는 것은 뭘 해줘야 돼요? 권리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는 권리 구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안 두고 있었다? 안 두고 있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형태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내 토지가 지금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고 있더라라고 해서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로 재산권 침해를 해서 헌법소원이라는 걸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1999년에 어떤 판결을 내냐면 이런 판결을 내요. 10년간 무단 방치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10년간 무단 방치된 지목인 대인 토지에 대해서 그죠? 뭐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떨어지냐면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거든요. 뭐 때문에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두면 돼요? 보상 규정을 두면 되죠. 그래서 보상 규정을 만든 거예요. 2000년에. 그게 바로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는 어떤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헌재가 몇 년 했어요? 10년. 지목은 뭐요? 대인 토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10년간 무단 방치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불합치 결정을 했으니까 9년은 권리구제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전답가소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답가소는요,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왜 보상규정에 빠지냐면, 전답가소는 토지를 원래의 지목대로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10년 이상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상 대상에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죠? 근데 대인 토지는 건물 건축에 사용되는 토지인데 이와 같이 지목이 대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행위 제한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대인 토지가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는요, 몇 년 지나야 돼요? 10년이 지나야 되고, 지목이 뭐인 토지, 대인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합니다.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이냐면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지자체장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죠. 지자체장한테. 그리고 예외적으로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됐죠? 그러면 몇 개월 안에,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매수할까 말까를 정해주면 돼요. 몇 개월요? 6개월입니다. 매수할까 말까를 정해주면 되고, 매수한다고 했죠. 그죠? 그럴 때는 얼마 안에? 2년입니다. 안에 매수를 해야 합니다. 매수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매수하는 게 원칙이냐면, 현금 매수가 원칙이죠. 캐시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캐시. 근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매수하려고 하니까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험은요, 채권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내는데, 채권은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발행할 수 있냐면 지자체인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의무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때는 안 돼요. 누구일 때만? 지자체일 때만. 왜냐하면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데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특광시장 군수, 지자체장이 원칙이죠. 근데 각 지자체별로 이거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이거 매수할 만큼의 자금 여력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매수가 원칙인데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는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원해야지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자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부재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 대금이 1억이죠. 그러면 3천만 원 초과 금액인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즉 얼마까지는 현금을 주라는 얘기입니까? 3천만 원까지는 현금을 주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때 준용하는 법규는요. 지방재정법이라는 법을 준용을 하고 만기는 10년짜리 채권이 된다라고 해서 요 채권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매수를 이제 현금을 주든요, 아니면 채권을 주든 매수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매수를 뭐 하는 경우가 있냐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가 안 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처음부터 매수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했거든요. 10년 지난 토지에 대해서. 근데 돈이 없다고 매수를 안 해줘요. 그리고 매수한다고 했어. 2년 안에. 2년 안에 매수한다고 했어. 근데 2년이 지났는데 매수를 못 해주고 매수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럼 권리구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이 권리구제가 안 된 상태의 불안정한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제도를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떨어지고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만들었는데 매수를 거부하든지 매수한다고 했는데 매수 지연된 상태로 가만히 두게 되면 이건 권리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주든지 채권을 발행하면 그나마 권리구제가 되는데 매수가 거부되고 매수가 지연될 때는 다른 방법의 새로운 권리구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새로운 권리구제를 벌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규정을 두면 돼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전답 가수원은요, 그죠? 대가 아닌 전답 가수원은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합헌 결정을 받았거든요. 왜 합헌 결정이 떨어졌어요? 전답 가수원은 그렇지, 토지를 마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목인 대인 토지도 마찬가지로 토지를 마을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합헌이겠네요. 그래서 새로운 권리구조로서 토지를 마을 수 있는 가능성,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 토지를 매수가 거부되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가 지연되죠. 그럴 때는 현금이나 채권을 못 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의 권리구조로서 토지를 마을 수 있는 가능성,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짜리 단독을 지을 수 있어요. 뭘 지을 수 있다고요?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3층 이하짜리 뭘 지을 수 있다고요? 첫 번째가 3층 이하짜리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층 이하짜리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3층 이하짜리 이종 건생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 건생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건 안 돼요. 단란, 노래, 안마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방법으로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지연되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무단 방치된 지목인 대인 토지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매수하게 되면 현금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지연되면 토지를 마을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의회 보고라든지 소유자 해제 신청을 가지고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유청구입니다. 청구 대상 토지는 보다시피 도시공객시설 결정구 50부터 몇 년? 10년간 무단 방치가 됩니다. 무단 방치. 여기서 무단 방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실시객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진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즉 매수청구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말입니까?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행해진다는 것은 사업의 움직임이 있다 없다? 움직임이 있다. 발생한다 안 한다? 청구권이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간 무슨 토지라고 했습니까? 법 조문에는 없어요. 무단 방치.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실시계획을 만들든지 그와 비슷한 절차가 행해지죠. 그럼 사업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청구 발생 안 합니다. 10년간 무단 방치된 지목이 모인 토지, 대인 토지고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든지 일목이죠. 그러면 그걸 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도 나온다,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청구권자죠.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냐면 토방시장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졌죠. 그러면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행자가 발견되어 있으면 10년간가 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저 청구를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할까 말까를 정해주고 한다라고 했으면 얼마 안에? 2년 안에 매수를 하여야 합니다. 매수할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로 매수하는 게 원칙입니까? 현금 매수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현금 매수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뭘 발행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매수할 때는요. 무슨 법을 준용하냐면 공치법이라는 법을 준용을 해서 매수를 합니다. 조심할 거는요. 채권 발행할 때는 무슨 법? 지방재정법입니다. 조심해야 돼. 구분해야 돼. 근데 매수할 때 일반적인 절차는 무슨 법? 공치법. 두 개에서 바꿔서 시험 문제 한번 놓은 적이 있는데 이런 건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수의 일반적인 절차는 공치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채권은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무슨 법? 지방재정법.
그죠? 주종합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 요건으로서 매수 의무자가 누구야 돼요? 지자체해야 되고 소유자가 뭐야 돼요?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재 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 토지는 대금이 얼마 초과?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에 대해서 발행할 수 있고 만기는 몇 년? 10년. 무슨 법?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할 때는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매수할 때 전반적 절차는 무슨 법? 공시법. 이 두 개를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권리 구조로서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돈을 못 줬단 말입니다. 채권도 못 줬고 그 상태에서는 권리 구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다른 방법의 새로운 권리 구조가 필요할 건데 그때 토지를 뭐 할 수 있게 한다? 토지를 활용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 받았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어. 요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요때 개발행위 이런 토지가 내 토지가 매수가 거부되고 매수가 지연돼서 제가 개발행위를 신청하죠. 이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3층 이하짜리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요. 1종 건생, 2종 건생도 3층 이하짜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요. 단란, 노래, 안마, 다중생활시설은 안 됩니다. 4개는 제외하니까 4개 제외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 4개를 제외한 2종 건생은 다 돼요. 그리고 공작물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토지를 나올 수 있다.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 이거는 좀 전에 문제를 풀면서 나왔죠. 그래서 시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가 관한 사업이 시행이 안 됐어요. 20년 동안 방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20년 되는 날에 그 다음 날에 그죠? 효력을 만다 상실하고 효력을 잃었으니까 그 사실을 실효됐다는 사실을 뭐 해주면 돼요? 고시해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개시설의 효력 상실 시기는요 20년이 되는 날의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실효 기준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의회 보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의회 보고. 이 의회 보고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교로 결정 고시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다가 우리 관내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제도인데, 자, 이 제도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쉬워요.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매수청구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은 권리구제를 안 해주다가, 여러분, 권리구제를 과거에 안 해줬죠? 그리고 무단 방치된 토지가 있었으면, 이런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내몰라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99년에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안 해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권리구제를 매수청구로 만들어냈죠.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권리구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요 권리구제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권리구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간이 어때요? 10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기간이 너무 길죠. 두 번째는 뭐인 토지에 한정합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을 합니다. 전답가수는 보상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비판 또는 전답가수는 안 해주고 대인 토지에 한정한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권리구제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관내에 10년이 경과된 토지가 있어요. 지목 안 따집니다. 이건 지목 불문이죠. 이제 지목 안 따져. 그 다음에 관내에 시설 사업을 수행을 안 할 것 같아.
10년이 안 지나도 돼요. 기간 불문이죠. 근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했는데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도로 부지로 결정했는데요. 5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거는 이제 도로 설치 안 할 것 같아 앞으로. 지하철이 생기고 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그죠? 국도 설치 계획이 무산돼 버렸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토지가 만약에 그죠? 관내에 있더라. 10년이 경과되고 그다음에 사업할 필요가 없는 토지가 있죠. 이런 토지가 만약에 관내에 있죠. 이럴 때는 누가 이러니까 지자체 장이 관내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라고 의회에다가 막이 됐다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의회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의회는 보고가 의회에 접수가 됐죠. 그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이런 토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해제를 막을 수 있다. 권고를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권고를 할까요? 지자체 장에게 야 이런 토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권고를 합니다. 장은 권고가 된 날로부터 얼마 안에 1년 안에 말은 권고인데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토지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간이 너무 길고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한다라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거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긴 하는데 보고를 할 때 이런 토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바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이 만약에 있더라. 라고 하면 이걸 지자체 장이 의회에다 보고해가지고 저끼리 만약에 해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토지는 뭐 한다? 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토지는 빼고 해야 된다. 빼고. 그리고 이제 장이 의회에다가 보고하면 권고를 받은 장이 해제를 한데 요 지자체 장이 시장군수일 때가 있어요.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없죠. 시장군수일 때는 도지사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계획을 결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 해제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군에서 만약에 이런 토지가 있죠. 그럴 때는 시장군수가 바로 다이렉트 해제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러면 결정권자가 만다? 해제를 하면 됩니다. 얼마 안에? 1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 있죠? 요 두 개는 꼭 조심해야 되고 특히 시험에서는 과거에 시군일 때 요거 시험에서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시군일 때는 시장군수가 직접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요? 도지사. 그럼 도지사가 얼마나 해제하면 된다? 1년에 해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이제 이 제도가 보세요. 개인 토지에 한정한다는 문제점을 극복해서 사업할 필요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지목이 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의회 보고하고 이와 같이 의회 보고하고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하고 해제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과거에 있던 매수권이 조금 보완이 됐죠. 그죠? 권리구조가 보완이 돼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쓰이고는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더라. 이라니까 어떤 점이 미흡하냐면요. 미흡한 점을 여러분들이 잡아내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쉽게 제대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뭐가 미흡한데라고 하니까 이런 토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장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 근데 장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했어. 그러면 내 토지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구제의 최종 종착점은요.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까, 여러분? 누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피해자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새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굽니까? 토지? 죄송합니다. 소유자죠.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관내에
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동안 시설, 사업 수행이 없는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사업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이러니까 먼저 입항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입항권자는 3개월 안에 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 해제 여부를 알려줘야 돼요. 해제할지 말지. 근데 입항권자가 입을 싹 닦아버리고 무시하는 경우에 그러면 관리계획에 1단계는 입항권자 돼가고요. 1단계가 안 되죠. 그럼 2단계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게 갑니다. 그럼 결정권자는 소유자가 해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죠. 그럼 2달 안에 해제 여부를 알려줘야 됩니다. 조심하실 거는 3개월 안에 해제하는 게 아니고 여부만 알려주면 돼요. 2달 안에 해제하는 게 아니고 여부를 알려주면 돼요. 근데 결정권자에게 청구를 해드리면 결정권자가 또 무시하고 안 해주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갈 수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가지고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단계별로 거쳐가지고 누구한테 먼저 가고 입항권자 안 되면 결정권자 안 되면 국장한테. 그럼 국장은 얼마나 해줘야 된다? 요거는 기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소유자의 권리구제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4개 나오죠. 일반적인 매수청권 절차, 그 다음에 매수 안 됐을 때 활용, 그 다음에 너무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지목인 대인 토지에 한정한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신청,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 신청을 장애 안 하면 최종 총책점인 토지 소유자의 신청까지 해서 4개의 제도를 여러분들이 권리구제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할게요. 의회 보고제도가 나옵니다. 의회 보고.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고시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빼고입니다. 빼고, 그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의회에다가. 빼고, 설치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의회의 정례 또는 임시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의회는 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할 때는 보고가 의회 접수되고 나서 며칠입니까? 90일 안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장한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장한테 왔죠? 그죠? 권고받은 장은 권고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1년입니다. 해제를 위한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권고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사유를 소명해서 해제를 안 해도 됩니다. 시장군수는 조심해야 되죠. 시장군수는 이랬죠. 시장군수는 해제할 수가 없다고 했죠. 도지사가 결정한 관리계획 해제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신청해라고 했습니까?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고 도지사는 1년 안에 해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봤던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번 더 보시면, 장이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 국장이 관리구를 결정고시에서 중앙이 직접 설정한 시설은 빼고 보고를 하면 보고가 의회 접수되는 또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90일 안에 해제를 권고하고 된 날로부터 얼마 안에 1년 안에 해제하는데 이때 요 장이 시장군수일 때는 해제할 수가 없죠.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한테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제도가 소유자의 해제 신청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관리계획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안에 사업 시행이 안 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될 때까지 사업 집행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설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입니다. 이럴 때, 자, 봅니다. 자, 첫 번째, 누구는 토지 소유자는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해제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고, 위반권자는 신청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위반을 해줍니까? 위반 여부만 결정합니까?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에게 알려주고, 특별한 소요가 없으면 관리계획을 위반하면 됩니다. 이번에 소유자는 오죠? 해당 도시공계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이 위반이 안 되면 위반권자가 안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위반권자에게, 두 번째는 누구한테 가요? 결정권자에게 관리계획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정권자는 얼마나 해주라고 했습니까? 2개월 안에 결정합니까? 여부를 정합니다. 여부를 알려주는 겁니다. 소유자에게 알려주면 돼요. 근데 결정권자가 안 돼서, 그럼 소유자가 이제 세 번째 단계죠? 해당 도시공계시설이 해제가 안 되면 누구한테?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국장은 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하여야 합니다. 자, 이행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위반권자가 3개월 안에 위반을 합니까? 여부만 결정합니까? 여부였죠. 그러니까 이행이 돼야 돼요, 이제. 그래서 해제는 해제 위반하기로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해제 결정하기로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국장으로부터 권고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안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행되는 거는 얼마예요? 이행되는 건 얼마? 6개월 안에 이행이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죠? 이렇게 해서 4가지 제도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 자,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국회 법령상 도시공객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1번. 32회 때 기출이죠. 그죠?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도시공객 시설 부지 매수 의무자인 지방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은 누굴 때만 발행한다고 했습니까? 지자체장 일 때만 발행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방공사는 채권 발행 못해요. 부지 매수 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날로부터 얼마나 매수합니까? 2년 안에 매수하여야 하죠. 매수는 2년 안에 합니다. 여부 결정은 6개월이고, 그죠? 2분이 옳네요. 틀린 걸 고르네요. 그래서 2분이 답이 아닙니다. 예, 옳죠? 옳습니다. 답이 1번이네요. 틀린 것을 보니까 지방공사는 채권 발행할 수 없으니까 답이 1번 나와버렸습니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얼마를 초과? 200만 초과죠. 그럴 때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죠. 4번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리설은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니까 법인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채권 만기는 몇 년? 10년.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에서 무난하게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27회 때 기출 문제인데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좋죠. 갑 소유 토지는 A광역시 B구입니다.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정해져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누굽니까? 주택공사입니다. 주택공사니까 채권 발행 못 하겠네. 그리고 주택공사한테 몇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갑의 토지에 대해서 국회법상 시설부지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답니다. 즉 10년이 지나고 지목이 되란 이야기죠. 옳은 것은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비구청장이 아니죠. 원칙적으로 누굽니까? 광시장 우선이니까 원칙적으로는 A광역시장이 매수 의무자죠. 갑이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고 건물은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건물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정착물도 포함이 되죠. 갑이 원하면 의무자는 채권 발행할 수 없다. 누구기 때문에?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 못 합니다. 의무자는 청구를 하면 6개월 안에 할까 말까를 정해서 갑과 광역시장에 알려줘야 되고, 매수한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나 매수한다?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오, 답은 4번이 하자가 없네요.
5번 매수 청구에 대해서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은 못 짓죠. 3층 이하짜리 뭡니까? 단독. 다세대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이라서. 그래서 3층 이하짜리 단독입니다. 단독. 여기서 말하는 단독은요, 협의의 단독입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은 협의의 단독, 다중, 다가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중이나 다가구는 안 됩니다. 그냥 협의의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근데 다세대는 안 되죠. 다 틀려버리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가 나오겠네요. 예상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좋네. 국토계획 및 위안한 법령상 도시공개시설 부지 매수 청구를 받은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지목인 대인 토지 소유자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그 토지를 활용하자. 첫 번째, 3층 이하짜리 뭐야? 단독주택이고 다가구는 안 되죠. 협의 단독. 3층 이하짜리 일종 건생인데 체육도장은요,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면 일종 건생입니다. 500 미만까지는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이 있거든요. 다중생활시설인데 400제곱미터죠. 그럴 때는 2종 건생입니다. 2종 건생인데 2종 건생 중에서 4개를 빼죠. 노래, 안마, 단란,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은 뺀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양수장하고 정수장은 여러분 뭡니까? 일종 건생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3층 이하짜리 단독, 그 다음에 일종 건생, 2종 건생,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각각의 시설이 일종인지 2종인지에 대한 파악, 즉 건축법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뭔데라고 했을 때 일종 건생인 니은, 그죠? 그 다음에 일종 건생인 리얼, 2종 건생인데요. 다중은 안 되죠. 그래서 니은과 리얼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니은하고 리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기역은 다가구인데 2층이 안 되죠. 3층 이하짜리 뭡니까? 단독. 자, 그래서 3층 이하짜리 단독인데 조심하실 거는요. 우리가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단독주택 안에는 협의의 단독이 있잖아요. 그죠? 좁은 의미의 2층 양옥집이나 우리가 무슨 주택이냐면 단층 슬라브 주택 있잖아요. 그게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단독 안에는 다가구가 있어요. 다가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중주택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간도 있습니다. 공간. 여기서 말하는 단독은요. 여기서 말하는 단독은 4번에 이제 공간도 있죠. 3층의 단독이라고 했을 때 단독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단독이 아니고, 요걸 말해요, 요걸. 그러니까 다가구도 안 되고 다중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은 2종이지만은 제외한다고 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국회법령상 지자체장은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다가 만다 보고한다. 옳은 것은 장은 국장이 결정 고시한 시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그죠? 시설을 갖다가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죠. 이건 안 되죠. 국장이 결정 고시해서 중앙이 한 거는 빼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의회 보고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외하니까 안 되죠. 장은 의회 보관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도시공개획 시설 결정이 해제가 안 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최초 의회 보고한 날로부터 2년마다 의회에다가 보고한다. 2년마다 의회 보고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의회는 보고가 의회 접수가 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죠. 며칠입니까? 며칠입니까?
90일이죠. 90일.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보내야 되고, 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해제 권고받는 날부터 얼마나 소명한다고 아까 배웠습니까? 6개월 안에 소명을 해서 해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5번에 의회로부터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결정한, 조심해야 돼요. 해제 권고를 받은 군수는 직접 해제할 수 없죠. 해제 권고된 날부터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 계획을 군수가 결정할 수는 없고,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 도지사한테 신청해가지고 도지사가 해제를 해야 됩니다. 5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이네요, 2번, 그죠? 의회에 보고됐죠? 그럼 몇 년마다? 2년마다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멸치원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멸치원권은 권리구제 파트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니까 요 4개의 테마, 그죠? 멸치원권, 토지 활용, 의회 보고, 소유자의 신청, 요 취지까지 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시설사업,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가 등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추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